자,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단편적으로 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요 과정대로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한 내용이라는 것이 이 시간에 한 그 디자인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획하는 방법대로 실행을 해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간단히 한 5분 내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목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디자인 액션 플랜이니까 실행 계획이죠, 일종의. 그래서 실행 계획에 대한 5가지 특성, 그리고 요 5단계가 있다 이죠. 공감, emphasize,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이런 단계가 있고 여기에 각각 이런 단계를 거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대로만 진행이 되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잘 실행 계획으로 정리가 된다. 자, 그래서 요 5단계가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지만 이 5단계라는 게 emphasize에서 고객들과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거, define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 목표를 정의한다.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deate 아이디어 또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거, 찾아내는 거, 프로토타입 요거를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있잖아. 요거를 가시화하는 거. 그죠? 뭔가를 좀 그 모형으로 제작을 한다든가 가시화하는 거. 테스트. 이 가시화한 걸 가지고 검토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 요런 5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자, 이 디자인 실행 계획의 5가지 특징이라고 그래요. 특징인데, 자, 참고로 한번 알아두면, 이거는, 이 실행 계획은 브레인스토밍이 아닐 뿐더러 하루 만에 수행되는 공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아이디어 짜가지고 간단히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다. 실행 계획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정 계획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중간에 계속 단계를 밟아가면서 보완 작업을 해 나가서 결국은 좋은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또 디자인 사고는 반복적으로 작업한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루 만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제 발산적 사고는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야. 그럼 수렴적 사고는 그 많이 낸 아이디어를 그룹핑을 해서 좁혀가는 과정이죠. 요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참여자가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 산출물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데이션 하면 아이데이션이 끝나면 거기에서 산출물이 나온다는 거지. 요런 특징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모여서 2명, 3명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협의해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단계별로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는 각 단계별로 반드시 산출물이 있다고 그랬어. 산출물이 있는데 단계별 산출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앞에서 산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흐름에 따라서 한번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반복적으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요약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자,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다. 특징 중에 브레인스토밍 플러스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인내하면서 차분히 준비하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준비하자. 여기 이제 반복 작업을 한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야.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해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다듬고 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발산적, 수렴적 모두 과정을 포함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사고와 사고 방법을 시도해 보자. 이제 발산적은 여러 사람들이 전혀 누구 눈치 안 보고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요. 그리고 요거를 여러 가지 방법대로 또 그룹핑을 해봐서 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달리 해보는 겁니다.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전 과정을 그 동료들과 함께 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는 지식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지식으로부터 내 창의성을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는 산출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 각 단계 산출물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디자인 액션 플랜을 작성하려면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나? 주제, 그죠? 주제예요.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웨어러블 기술, 그죠? 웨어러블, 우리가 이제 IT를 하니까 그 IT를 이용한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해서 디자인해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무엇을 만들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손목 시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뭐 팔찌에 뭐 어떤 그 건강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뭘 한다든가, 허리띠를 뭐 혁띠나 이 밴드에다가 뭐를 넣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웨어러블 기술을 이용한 디자인을 생각하라는 거지. 주제를 만들어 내라는 거지.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로 제출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를 틈틈이 생각을 해 놓는 걸로 하고 이 페이지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각 단계가 있죠. 그죠? 각 단계가 있고 각 단계 활동들이 있고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산출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했는데 요 표가 요약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디자인 액션 플랜을 수립할 때 요것들을 참고로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공감 단계, emphasize 단계, 그죠? 그래서 이제 공감 단계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기서 말로 대신하면, 자, 여러분이 웨어러블 기술 이용한 디자인을 하자고 그랬었지. 그런데 실제 우리는 프로젝트 낼 때는 꼭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유주제를 줄게요. 자유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도출하기 앞서서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한 공감 단계 활동을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주변이 꼭 필요한 뭔가 웨어러블 기기를 디자인한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야 될 거야. 뭐가 필요한지, 뭐를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을 가지고 주변 사람 파트너한테 질문을 하고 그 반응을 노트에 기록하는 거지. 그 이용자를 파악할 때, 이용자와 공감할 때 앞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언행, 행동, 또 아주 경청하기 이런 걸 통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페르소나를 작성한 페르소나는 내가 상대방이 돼서 상대방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그, 그 당사자를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페르소나라고 했지. 그리고 이거를 공감지도라는 양식이 있죠. 거기다 기록을 해서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감이 결국 뭐야? 이용자, 그죠? 이용자라고 할지 수요자라고 할지 소비하면 소비자를 뭐 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하는 거. 이게 공감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그 행동하고 해서 수요자를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공감 단계라고 했죠. 자, 요 양식은 우리가 좀 그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앞 단계에서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터치하고 넘어가면 고객의 프로필을 적는다. 왜? 사전에 고객을 알고 해야 대화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문 목록도 미리 만들자. 그리고 왜 이 질문이 필요한지,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죠? 무엇을 얻을 것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쓰는 거지. 그다음에 그 사용자와 그 피드백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질문의 답변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같은 것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통찰 활동 뭐 이렇게 그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 내용이라면 여기는 그런 관찰 내용들을 적는 그런 란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페르소나 양식이에요. 페르소나 양식은 여기다 뭐 사진을 붙인다든가 그러고 이름 뭐 라이프 스타일 프로필 적고 성격 적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뭐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뭐 행동이나 버릇이 뭐가 있고 두려움이나 도전 영향받은 사람 취미 뭐 또 많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미리 적어 놓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을 그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양식을 활용해서 이용자한테 한 걸음 아주 가깝게 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 지도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봤어요. 그러면 그 이용자, 고객의 생각이나 느낌, 또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말과 행동은 어떤지, 이걸로 해서 고통받는 건 뭔지, 요걸로 해서 이익을 얻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실제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양식 보면은 이 예를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여기는 공감 지도의 또 다른 예예요. 또 다른 예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요 내용도 공감 지도를 그리는데 꼭 앞에 있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한 형태대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로 참고를 하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문제 정의 단계야. 문제 정의 단계. 여기서는 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거였다 그러면 경영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기술에 관한 비즈니스 사례를 정의하시오 했을 때 그러면 파트너라고 하면 이제 이용자 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누구를 위해서 그 이용자를 위해서 만든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든다 했을 때
그 이용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파트너의 라이프 스타일과 요구사항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앞에 공감을 통해서 이제 사실 요거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뭔지를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여행하거나 외출 중에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는 거야. 웨어러블 기기니까. 그죠? 웨어러블이니까. 또, 자,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 보기도 한다. 어떻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자들을 위하여, 고객이 뭐 여행자라면 여행자들을 위하여 디자인할 것이다. 그 여행자들은 그 여행자의 요구사항과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객은, 여행자들은 여행하면서 뭐뭐뭐뭐를 요구한다. 그 요구사항을 적는 거야. 여기다가 요구와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웨어러블이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웨어러블. 예를 들어서 편리한 배낭이다 그러면 그 뭐 스마트 배낭이다 면 스마트 배낭은 한 가지 핵심적인 장점이 있죠. 스마트 배낭은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장점이나 이점들이. 예를 들면 뭐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라든가, 그죠? 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그 여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팀이 함께 모여서 이해관계사 지도, 컨텍스트 맵, 고객 여정 지도, 기회 지도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디자인 의뢰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해관계자 지도, 컨텍스트 맵, 고객 여정 지도, 기회 지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나 사용해도 됐고 두 개 사용해도 되고 관계는 없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 디자인 의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양식도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문제 정의 단계 산출 및 디자인 의뢰서 양식이네. 디자인 의뢰서를 만드는데 디자인 의뢰서가 앞에 나와 있네. 자, 잠깐만. 네. 이런 거야. 이제 이용자에 대한 인식과 피드백, 문제에 대한 정의, 디자인 목표, 디자인 요구사항 이걸 정리하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와? 뒤에 있는 양식들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 정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 이거지. 그 제품이 뭐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벤다나 다른 행사하는 사람 요 관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 또는 우리 팀 바로 밖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해관계자 또는 우리 회사 밖 이 관련 제품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작성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쪽에는 활동하는 단계, 이쪽에는 고객에 대한 파악 항목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앞에서 나온 얘가 그랬지. 커피점에서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뭐 커피숍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뭐 문에 접근한다. 자리를 둘러보고 주문하고 마시고 나가고 이런 활동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별로 고객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또 이 접점에는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지 그때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한눈에 적어 놓으면 이걸 가만히 관찰하게 되면 고객이 필요한 게 뭐고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문제 정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거는 컨텍스트 맵이에요. 어떤 이 서비스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는 거잖아. 배경 플러스 전반적인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용 대상자나 사용자 요구사항이 뭐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요소, 현재 트렌드, 그 다음에 기술 요소들이 뭐가 있고, 이거로 인한 그 모르는 불확실성, 리스크 이런 것들이 뭔지도 적어본다 이거지.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고 내용을 적어 나가면 전체적인 이 주제에 대한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회 지도예요. 우리가 이 제품,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이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어느 영역으로 진출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그 파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 2, 3, 4분의 각각 팩터들을 적어 놓고 요 팩터와 옆 팩터의 접점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요 점들을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이 앞에서 예제가 있었어요. 예제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쪽은 많이 하고 있네. 이쪽도 시장이 꽉 찼네. 보니까 이쪽도 차 있는데 그 이 중에서 보니까 이쪽이 좀 비어 있네. 그리고 여기는 완전 블루 오션이네. 아무도 안 하네.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블루 오션인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이디어 도출 단계. 반짝반짝 아이디어 도출 단계. 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는 디자인 의뢰서를 아까 만들었지, 그지? 그래서 디자인 의뢰서를 토대로 디자인 의뢰서라는 게 요구사항이 들어있었잖아, 요구사항이, 그지? 목적,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라는 게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정말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5개 정도를 그려보는 거야. 그죠? 뭐 스케치 한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글로 써도 좋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1번은 뭐다. 제목 하나 달고 1번 제목 달고 뭐뭐뭐 또는 그림 2번 3번 4번 5번 뭐 5개가 됐든 6개 됐든 한 3개 정도 해도 좋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 보는 거야. 5개 정도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뒤에 나올 것 같아. 우선순위 지도, 친화맵, 아이디어 평가표 요걸 가지고 이 아이디어에 구현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등수를 매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일 낫네 그러면 요걸 한번 구현해 보는 거지. 그죠? 그렇게 위해서 아이디어들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출발하지 말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자. 그거죠? 자, 요 4분의 1표 보면 우선순위 지도 양식이야. 아까 기회 지도하고 비슷하지. 그죠? 4분의 1로 해서 여기는 X축에다가는 이게 이 제품이 구현하기가 쉬우냐 또 구현하기가 어려우냐 이쪽으로 갈수록 쉽고 이쪽으로 해서 좀 그런데 자 왼쪽으로 갈수록 구현하기가 쉽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아이디어 또는 제품으로 인한 혜택 장점이 높은 위로 갈수록 높고 밑으로 갈수록 낮은 거예요. 그럼 아까 아이디어를 5개인가 도출했잖아, 그지?
5개인가를 도출했어요. 1, 2, 3, 4, 5 도출했으니까 그럼 1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1번 아이디어는 뭐 이거 A라고 칩시다. A, B, C, D, E라고 칩시다. A 아이디어는 구현하기가 좀 어렵다. 한 이 정도 어렵고 그리고 혜택은 그래도 준수하다 하면 여기다 A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D를 보면 구현하기 쉬운 부분이야. 이거 쉬웠고 예를 들어 D를 보니까 D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고 혜택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자 엣지 같으면 구현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별로 혜택이 없어. 혜택이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구현하기가 힘들지, 그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쭉 배치해 봤더니 요거는 구현하기가 좀 쉽고 혜택도 별로 없는 거야. 여기는 구현하기는 혜택은 좋은데 어려워. 여기는 혜택도 좋은데 구현하기 어려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우선순위가 어떤 거야? A잖아, A. 구현하기도 쉽고 혜택도 높아. 그러면 요거 한 거지. D 같으면 혜택은 A보다 높은데 구현하기 어려워. 그지? 근데 구현하는데 어렵지만 충분히 기술이나 뭐 앞으로 미래 가능성으로 봐서 몇 개월 내로 어려운 부분이 해소된다. 그럼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쉽게 빨리 할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으니까 A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선순위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꼭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여러분 팀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 이런 우선순위 지도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또 여기서는 친화도 맵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넓은 범위로 그룹핑해서 아이디어를 조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 해서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무조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하려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어떤 아이디어든지 다 적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쭉 살펴보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줘. 이게 쭉 보면 뭔가 유사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카테고리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가장 비슷한 거를 갖다가 분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사한 아이디어를 묻기도 하고 또 그 뭐 묻기도 하고 또는 이제 중복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거쳐서 좁혀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그룹화 한다는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친화도 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 양식대로 양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가 이렇게 뭐 5개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아이디어 배치를 하고 여기다는 평가 기준을 그지? 좌측에는 평가 기준을 써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 사업에 대한 영향, 개선점, 실행 가능성, 혁신성, 비용 뭐 이런 거를 써서 여기다가 점수를 좀 주고 요거를 합산해서 그 선정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표도 있다. 이 표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 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야.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가 다 나왔으니까 그 아이디어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만들어? 주변에 있는 재료들. 프로토타입은 실제 제품이 아닌 그냥 모형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못 만든다 그러면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 놓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써 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만들지 못할 때는 기능과 그 기능이 작동했을 때 뭐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 혜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써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제시하고 피드백을 얻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 요게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의 중요한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를 보면 여기 이제 뭔가 만들었는데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그치? 색종이, 종이 뭐 이거 보면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걸 만들었어. 그지? 그 비대 뭐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스위치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또는 이와 같이 글로서 기능으로서 그림으로서 동작을 표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이런 스토리보드를 이용하면 좋지. 그죠? 자, 상황 1, 상황 2, 상황 3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뭐 설명해주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쓰면서 요 단계별로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간다면 좋은 거고 요 자체를 프로토타입으로 활용해도 좋고요. 이 스토리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예요. 테스트 단계는 이제 뭐 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어. 그거는 뭐 모형으로 만들었던 또는 뭐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용자가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하고 피드백을 얻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거는 프로토타입이잖아. 그래야 여기 비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여기서 개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제품이 나왔을 때 성공적인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어떻게 받느냐? 결국 사용자한테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또는 프로토타입을 사용자가 작동해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피드백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을 적고 그 프로토타입의 장점, 프로토타입의 단점, 기타 피드백 사항. 그러니까 고객이 써보고 아 이건 좋네, 아 이건 좀 불편한데 이런 거.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의견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서 산출물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테스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표 양식이야. 그럼 프로토타입을 하나만 만들 수도 있고 아이디어별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아이디어 5개 중에서 그럼 2개만 만들어 보자 하면 2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아까 이용자 반응을 본 걸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평가를 여기다 점수를 하든 뭐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기능성, 가격, 예술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뭐 기타 뭐 또 있으면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뭐, 뭐 혁신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수를 내 가지고 선정하는 방식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